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영리하게 살려면 내면으로 사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일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핵심은 바깥을 붙잡기보다 안을 단단히 세우는 것입니다. 내면이 강한 것은 타고나는 선물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특권도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삶의 어려움과 변동을 견디게 해주는 갑옷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내면의 힘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면 삶이 더 고단해집니다. 고통의 소용돌이에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런, 랐지, 찌, 라랑, 탕 런라식, 탕찌, 락강.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며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말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압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처음부터 내면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부딪히고 깨진 뒤에야 삶과 사회의 본질을 봅니다. 그제야 자신의 약함을 마주하고 바꾸려 합니다. 정리하면 변화의 시작은 자기 인정에서 나옵니다. 내면의 강함은 고정된 성질이 아닙니다. 키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침착함을 익히면 됩니다. 목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한 번 버티는 그 순간이 내면의 힘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순간입니다. 핵심은 매일 조금씩 쌓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스스로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지혜로워지는 길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책임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삶의 거친 시험과 혹독한 우럭이야말로 내면을 단련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고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정리하면 시련은 내면을 키우는 훈련장입니다. 이제부터는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삶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마주하고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얻은 교훈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요점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힘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이해한 것은 이것입니다. 삶은 본래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이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내면을 훈련하는 첫걸음은 삶의 냉정한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성공이 운으로 3이라면 나머지 7은 쉼 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핵심은 운보다 노력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오늘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도 긴 시간 노력과 인내를 지나왔습니다. 허황된 꿈만 꾸지 않았습니다. 기적만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며 능력을 끝까지 끌어올려 현재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없는 삶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꿈이 아니라 실행이 삶을 바꿉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답을 얻었다면 에너지와 시간과 인내를 그곳에 쏟아야 합니다.
내면의 힘, 건강, 일, 사회적 기반이 갖춰져야 삶의 아름다움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약한 마음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한때는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들을 단련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위기가 곧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어려움은 의지를 갈아내는 기회입니다. 역경이 없으면 위대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어려움을 적응하거나 넘어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생기는 진짜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부정적 생각을 줄입니다. 긍정적 행동에 집중합니다. 긴 호흡의 목표를 향해 갑니다. 정리하면 성장은 쉬운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때에 만들어집니다. 삶은 변동이 많은 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강하면 에너지와 안정감을 갖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원하는 삶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결심으로 말입니다. 둘째,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한계를 깨는 용기입니다.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세운 한계를 부수는 것입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삶을 직접 경험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만든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둡니다. 그래서 후회가 많은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하고 되돌아봅니다. 정리하면 한계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내면이 강한 사람은 성숙한 시선으로 세상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의 경계를 넘으려 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런냉, 유밍, 항웨이 자이지.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어도 행동은 자기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삶이 주는 시험보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많더라도 결국 결정하는 것은 자신입니다. 강한 사람은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이번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다음에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자신감을 키웁니다. 정리하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을 여는 질문입니다. 내면이 강하다는 것은 실패를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를 마주하고 배우고 다시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열등감과 두려움에 끌려 새로움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안전지대에 갇힙니다. 그러나 진짜 성장은 편안한 자리 밖에서 시작됩니다. 낙관의 마음으로 시험과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입니다. 핵심은 밖으로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삶은 값진 수업이 이어지는 길입니다. 어떤 성공도 경험의 대가 없이 오지 않습니다.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성숙은 살 수 없습니다. 진짜로 살아보고, 겪고,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은 여러분 안의 잠재력을 계속 깨웁니다. 그래서 더 용감해지고 불확실함도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내면의 힘은 삶을 넓히는 힘입니다. 생각이 강해지는 것은 성장의 큰 도약입니다. 남이 씌운 한계를 거부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작은 원 안에 가두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면이 강하면 담대하게 벽을 깨고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찌찌, 자뿌루, 히오찌자, 히오찌, 자, 뿌, 루러찌, 차.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삶을 즐기는 열정이 능력을 열어준다는 말입니다. 부정적 감정과 환경 의존에서 벗어나면 보입니다. 인생에는 행복을 만들 기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긍정의 시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감정을 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삶은 마음이 열린 만큼 넓어집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마다 값진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값진 삶으로 이끕니다. 셋째, 약한 사람은 감정에 쉽게 휘둘립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부정적 상황에 끌려가고 통제 밖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감정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된다는 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 쉽게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을 스스로 이끌기 어려워집니다. 인간관계와 일에서도 불필요한 문제를 자주 만듭니다. 다시 말해, 감정에 휘둘리면 삶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단련하는 중요한 단계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분별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만이 사물을 똑바로 보고 정확히 움직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핵심은 고요함이 지혜의 눈을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감정에 끌려내리는 결정은 대개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부릅니다. 반대로 내면이 강한 사람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먼저 중립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선택합니다. 요점은 선택 전에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대개 사건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옵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사건이 곧바로 긍정이나 부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붙이는 의미가 마음을 흔듭니다. 다시 말해, 감정은 해석에서 태어납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조정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집니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차분히 분석합니다.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감정이 행동의 방향을 비틀지 못하게 합니다. 정리하면 감정을 주인으로 두지 않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로 차인 고양이 이야기입니다. 한 직원이 일을 마치지 못해 상사에게 심하게 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화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고양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핵심은 분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번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마음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집에 와서는 아내와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 생깁니다. 한 번의 감정 폭발이 연쇄적인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요점은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 주변까지 해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돌립니다. 숨을 깊게 쉽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빠지기보다 해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충돌을 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더 성숙하고 믿을 만한 인상을 만듭니다. 핵심은 잠깐의 멈춤이 인생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정 조절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바르게 이끄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고요함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라고 말입니다. 아니, 고요하면 어떤 상황도 더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요함이 내면의 근력입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보려는 연습을 하십시오. 화가 날 때 말과 행동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역경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면이 강해질 뿐 아니라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점은 작은 훈련이 큰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면이 굳센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한시대의 명저로 전해지는 한서, 외전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량응옥도 식투이 허우텀년 찌토 뿌능 이엠끼꽝 량 저우도 톤투이 허우뿌 년찌 투이 뿌능 이엠끼바오. 귀한 옥은 깊은 흙에 묻혀도 그 빛을 가릴 수 없고, 아름다운 진주는 깊은 물 속에 있어도 광채를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진짜 가치는 환경이 가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굳센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조건이 거칠수록 더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소중히 여기고 배우고 깊이 교류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품격은 가까이에서 보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정리하면 강한 내면은 숨기려 해도 드러납니다.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스스로에게 기준이 높다는 점입니다. 왕양명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 때 비로소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의 성취는 자신에게 부과하는 규율과 엄격함에 비례합니다. 요점은 자기 단속이 성취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증국번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청나라 시대의 유명한 대신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심한 흡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목이 마르고 정신이 흐릿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 습관의 해로움을 깨닫고 단호하게 끊기로 결심합니다. 정리하면 강한 내면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매일 흐릿하고 정신이 맑지 않은 것은 담배를 너무 피운 탓이다. 그래서 담뱃대를 부러뜨린다. 다시는 피우지 않겠다. 약속을 어기면 천벌을 받겠다. 이 결심으로 그는 한 달 만에 금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자신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점입니다. 그는 금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국번은 여러 면에서 자신에게 놀라울 만큼 엄격했습니다. 스스로 아주 가혹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광언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아내나 첩을 힐끗 보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익히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에게부터 이익을 구하는 것은 비천하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작은 습관까지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입니다. 삶은 늘 노력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값진 일은 거의 쉬운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억지로라도 단련해 안일함과 게으른 습관을 넘어설 때 비로소 능력과 지혜가 최대치로 드러납니다. 증국번은 말했습니다. 고통을 달게 받아 마음을 다해 어려움을 넘어가야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정리하면 고생을 견디는 힘이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그의 근검과 규율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큰 성취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인한 의지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단련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삶이 시험의 연속임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높은 요구를 두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열쇠임을 압니다. 요점은 자기 엄격함, 이 길을 엽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덜어내야 합니다. 목표에 대한 집중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성숙해집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말한 성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삶에는 흥미로운 현상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남이 자신이 가난한 것을 알까 두려워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남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알까 두려워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남이 자신을 지나치게 치켜세울까 두려워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남이 자신을 낮게 볼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현상은 강한 내면과 약한 내면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과시와 불안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과시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능력을 보여줍니다. 겸손하게 삽니다. 칭찬이나 바깥의 빛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퇴근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박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꾸민 사람을 경계합니다.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은 방종한 사람을 멀리합니다. 군자, 곧 지혜로운 사람은 맡은 일을 잘할 뿐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깊을수록 조용합니다. 실력이 클수록 산처럼 말이 없습니다. 강이 깊을수록 물은 조용히 흐릅니다. 겸손은 지혜와 실력의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전국 말기에는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조나라 왕은 조괄의 자랑과 병법, 지식의 마음이 끌려 그를 대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조나라 40만 대군은 백기에게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위의 병법이라는 비웃음이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요점은 말만으로는 전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국시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갈량은 마속을 중용했습니다. 마속은 자주 병법을 아는 체하며 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전투에서 그의 현실 감각 부족은 큰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마속은 죽었고 촉군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역사 속 교훈은 분명합니다. 허세는 약한 내면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예측하기 어렵게 무너집니다. 정리하면 자랑은 위험의 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대찐여구, 대, 육력 희용. 큰 지혜는 어리석은 듯하고 큰 용기는 두려운 듯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지혜는 말로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하고 성취를 이루면 주변은 자연히 가치를 알아봅니다. 굳이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겸손히 능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말은 절제하고 행동은 단단히 하고 마음은 너그럽게 하는 것이 내면이 강한 사람의 품격입니다. 진짜 본능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의 힘에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진짜 실력자는 바깥으로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고 사리에 밟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정기를 바탕으로 삽니다. 정리하면 바탕이 곧 사람의 빛입니다. 문천상의 정기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천지에는 정기가 있고
만물이 그 전기 속에서 형체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전기는 만물을 기르고 오래도록 살게 하는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는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품격과 힘을 세워줍니다. 요점은 전기가 곧 내면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전기를 지닌 사람은 길이 고다집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길이 더 넓어집니다. 그들은 성공을 잔꾀로 세우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탕 위에 차근차근 쌓습니다. 정리하면 전기는 사람을 반듯하게 세웁니다. 기원전 270년 진나라 소양왕은 사신을 보내 조나라 해문왕을 맹지에서 만나자고 청합니다. 겉으로는 화친을 말했지만 속뜻은 조나라를 위협해 굴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진나라는 강했고 조나라는 약했습니다. 조나라 왕은 두려웠지만 그 초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상여를 수행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핵심은 힘이 약할수록 바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연애 자리에서 진왕은 갑자기 조왕에게 검은고를 타서 흥을 돋우라고 요구합니다. 화친의 겉모양을 지키려면 조왕은 마지못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진나라의 사관은 곧바로 기록하려 합니다. 몇 년, 몇 월, 몇 일, 진왕이 조왕을 만나 조왕에게 검은고를 타게 하였다. 이것은 조나라에 대한 큰 모욕이었습니다. 요점은 기록 한 줄이 나라의 체면을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상여는 그 의도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 진왕에게 말합니다. 대왕께서 음악에 능하시고 특히 진나라의 음악을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신이 감히 청하오니 대왕께서 한 곡 연주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즐기게 해 주십시오. 진왕이 거절하자 인상여는 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모욕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정기입니다. 인상여는 질그릇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진왕에게 그 질그릇을 두드려 박자를 맞추어 달라고 청합니다. 진왕이 계속 거부하자 인상여는 단호히 말합니다. 5걸음 안에서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조나라의 체면을 지키겠다는 결기였습니다. 요점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한 걸음이 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진왕은 결국 한 번 질그릇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인상여는 곧바로 조나라의 사관을 향해 말합니다. 몇 년, 몇 월, 몇 일, 진왕이 조왕을 위하여 질그릇을 두드려 주었다고 기록하시오. 이렇게 조나라는 모욕만 당하지 않았습니다. 인상여는 강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나라의 체면을 지켜냈습니다. 정리하면 바른 기계는 약한 나라의 방패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상에는 잔꾀로 작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더 큰 화를 부르기 쉽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늘 바른 길을 택합니다. 한 걸음씩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쌓습니다. 요점은 정직이 가장 안전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은 뿌리이고 재능은 가지와 잎이라고 말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가 무성해집니다. 뿌리가 약하면 가지는 마릅니다. 곱게 사는 사람은 덕의 뿌리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남을 조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행동이 스스로 능력을 증명하게 둡니다. 핵심은 뿌리가 서면 말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말로 자신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침착함이 그 사람을 보이게 합니다. 정기가 그 사람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담대한 행동이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없는 높은 산처럼 보입니다. 깊은 강처럼 조용히 흐릅니다. 정리하면 강함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곧게 사는 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면을 계속 단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은 더 의미 있게 바뀝니다. 또한 사람들 눈에도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요점은 고듬이 결국 사람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강한 내면을 단련하기. 사람의 마음은 마치 주머니와 같습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가장 많이 마음을 쓰는지가 그 안에 담깁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한때 그렇게 신경 쓰던 일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던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의미가 없었고 어떤 것은 오히려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요점은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삶의 무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내면이 강한 것은 풍파를 마주하는 바탕이고 내면이 약한 것은 쉽게 가라앉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바깥에서 무엇을 쥐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 빨리 닳습니다. 반대로 안을 단단히 세우면 바깥은 덜 흔듭니다. 핵심은 내면이 삶의 중심축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까이나오, 콩, 차, 따오, 또라, 혼, 까이나오자, 못주엇, 또, 라, 롱, 까이나오차, 니에욱과, 또라 무모, 까이나오, 차드억, 니에우, 헌, 또라, 커. 겉이 없는 진심은 영혼이고, 조금 꾸며진 마음은 속마음이며, 너무 꾸미면 꾀가 되고, 더 심해지면 마음속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오래 가면을 쓰면 마음이 지칩니다. 보이지 않는 짐이 쌓이고 마음은 금이 가기 쉽습니다. 상처로 가득한 마음은 단단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며 사소한 말에도 무너집니다. 요점은 내면의 강함은 진실함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에게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남의 시선과 말에 너무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쉽게 지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약해 흔들리고 감정도 오르내립니다. 핵심은 남의 기준이 내 마음을 끌고 가면 내 삶이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옛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강함입니다. 그러니 강한 내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바깥을 이기려 하기 전에 안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을 먼저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데에는 몇 가지 핵심 자질이 있습니다. 요점은 한 번에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하나씩 길러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높은 규율과 자기인식입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면서도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명히 압니다. 규율은 성장의 도구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가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정리하면 규율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둘째는 절망을 지나보는 힘입니다. 공자는 재능 있는 사람은 대개 고난을 겪으며 스스로를 갈고 닦는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은 단지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핵심은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단련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고독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 생각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고독은 반드시 부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을 듣는 시간입니다. 요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마음을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한계를 두지 않는 사고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사회의 틀이나 남의 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습니다.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생각하며 성장의 기회를 찾습니다. 시야가 넓어질수록 마음도 넓어집니다. 정리하면 생각의 크기가 내면의 그릇을 키웁니다. 다섯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에서 길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남의 말과 평가에 쉽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믿고 그 길을 꾸준히 갑니다. 핵심은 믿음이 있어야 길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여섯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은 여러분만 만들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은 교만이 아니라 자기 이해의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비교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자기 절제는 바탕입니다. 공자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남을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습관을 통해 자신을 관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면 삶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요점은 기본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 삶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능력입니다. 경쟁과 평가가 많은 세상에서 겸손과 묵묵함은 불필요한 압박을 줄여줍니다. 큰 성취는 과시하지 않아도 결국 드러납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히에우사뜨, 니엔 흐엉. 향기는 스스로 퍼져나가며 억지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낮춤이 곧 성숙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정확히 보기 위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은 남의 말에도 덜 흔들립니다. 핵심은 낮춤이 곧 약함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비판을 들어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상처도 덜 받습니다. 가면으로 숨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비엣 응어이라찌, 비엣민, 라상, 탕응어이라식, 탕민, 라, 망.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며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하다는 말입니다. 삶에는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더 단단해지라고 주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절망을 지나며 사람은 자기 힘을 진짜로 알게 됩니다. 핵심은 절망이 사람을 부수기도 하지만 사람을 세우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만날 때 그 자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빛은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려는 용기에서 온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콩꼬 누이 까오 나오, 콩태 부엉과, 콩꼬, 봉또이 나오, 콩태 비수었단. 넘지 못할 산은 없고, 걷어내지 못할 어둠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버티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강한 사람은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 뒤에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독과 혼자 있음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고독은 결핍의 감정일 수 있지만 혼자 있음은 자족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아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타인에게 의존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자신을 마주할 기회가 생깁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라고 안락 속에서 약해진다고 말입니다. 핵심은 고독이 성장을 돕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강한 내면은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규율을 세우고 스스로를 다듬고 더 나아지려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면 독립적인 판단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도 더 단단해집니다. 정리하면 고독은 사람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만듭니다. 삶은 긴 여정입니다. 규율, 자기인식, 절망을 넘는 힘, 고독 속에서 평안을 찾는 힘이 모두 내면을 세웁니다. 진짜 힘은 얼마나 얻었느냐가 아니라 역경을 어떻게 지나 성장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야가 멀수록 마음도 넓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루하루만 새는 삶은 큰 미래로 뻗기 어렵습니다. 요점은 큰 그림이 마음을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돈은 하늘과 땅 같아서 가도 끝이 없고 봐도 다 보이지 않는다. 삶은 차를 몰고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합니다. 남보다 30km 더 빨리 달리면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남보다 3만 피트 더 높이 올라가면 시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좁은 시선과 작은 판단에 덜 흔들립니다. 핵심은 시야가 바뀌면 마음의 무게도 바뀐다는 점입니다. 한계를 두지 않는 생각은 사회의 굴레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형식주의나 차별 같은 것에 덜 묶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생깁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장벽을 넘게 해줍니다. 믿음을 잃으면 목적 없이 떠도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요점은 믿음이 삶의 중심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믿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권력과 돈과 사랑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신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이상과 꿈을 믿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단순한 기쁨과 평온한 순간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분명하고 깊을 때 힘이 됩니다. 흐릿한 믿음은 쉽게 미신으로 바뀌고 이성을 흐리게 합니다. 정리하면 믿음은 깊을수록 밝아집니다. 옛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큰 진리는 작은 사실을 가릴 수 없다. 사실이 빛이 되어 믿음을 비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믿음이든 지혜와 사실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보다 사실을 더 갈망하라고 말합니다. 사실을 붙잡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인간의 어두움과 세상의 비극을 보아도 더 평온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이 마음을 흔들림에서 건져준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시간과 마음은 진짜 의미 있는 사람에게 쓰셔야 합니다. 그들이 인생의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특별히 소중히 해야 할 사람은 세 부류라고 합니다. 가족이 있고, 여러분을 깊이 이해하는 벗이 있고, 마음과 길을 이끌어주는 스승이나
조언자가 있습니다. 요점은 관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거나 의견을 낼 때는 인내심 있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피상적으로만 아는 사람이나 호기심으로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옛사람들은 가르칩니다. 함께할 벗을 고르고 믿을 사람을 고르는 것이 지혜라고 말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쓸데없는 뒷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침착함을 지키고 목표에 집중하며 지혜로 장애를 넘습니다. 정리하면 소음에서 멀어질수록 길이 또렷해집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삶의 필수 요소로 봅니다. 문제를 풀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를 넘을 때마다 힘이 쌓이고 지혜도 자랍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큰 책임을 맡기려는 사람에게는 먼저 고난을 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핵심은 폭풍이 사람을 꺾기도 하지만 사람을 세우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실패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희망의 빛을 향해 갑니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폭풍이 있습니다. 넘기 어려워 보이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을 지나온 사람은 결국 내면의 힘을 배웁니다. 그러니 평온한 마음, 가벼운 영혼, 맑은 지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와 용기와 끈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넓은 마음이 결국 모든 길을 건너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고독하다라고 말하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선택한다고 보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고독은 환경이 억지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고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고독은 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가장 깊게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요점은 고독이 선택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낸 뒤 저녁에 고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과 모임과 데이트 같은 북적임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한 한켠을 고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숨을 고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고독은 삶의 중심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성향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성향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독은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도 됩니다. 핵심은 고독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기보다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왜 고독을 선택할까요? 첫째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고독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래서 대중과 다른 길을 갈수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 집단 안에서 강한 사람이 둘 이상이면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다툼에 들어가기보다 물러나 평안을 지키는 길을 택합니다. 요점은 고독이 불필요한 소란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혼자 있는 시간은 자유를 줍니다. 많은 사회적 관계는 거칠에 그치기도 합니다. 공허함을 잠시 잊기 위한 모임도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자리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정리하면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얻고 잃는 것에 덜 흔들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 따라 달리거나 세상의 소문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허영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찌뚝, 찌뚝, 항뚝. 족함을 알면 늘 족하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만족을 아는 사람이 마음을 지킨다는 점입니다. 넷째로, 관찰하는 힘이 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없이 한쪽에 앉아 세상을 봅니다. 말은 적어도 머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눈빛과 몸짓과 말투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 안의 흐름을 깊게 읽습니다. 요점은 관찰이 곧 이해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다섯째로, 시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비는 많은 문제의 뿌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에 자신을 넣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정리하면 평안을 지키는 사람이 시비에서 멀어집니다. 여섯째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무엇을 억지로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압니다. 삶에 감사할 줄 압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남을 만족시키느라 마음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요점은 가치가 과시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곱째로, 소통을 신중히 하고 진짜 사람을 알아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넓게 사귀기보다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지킵니다. 해로운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엽니다. 정리하면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깊음입니다. 여덟째로,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뛰어난 사람은 종종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의 수준이 달라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멀어지거나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차이가 있어야 큰 성취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다름이 곧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홉째로, 목표에 집중합니다. 쓸데없는 말과 가치 없는 관계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목적을 세우고 꿈을 향해 움직입니다. 큰 생각을 말해도 모두가 이해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소모하기보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정리하면 조용히 가는 사람이 멀리 갑니다. 그러니 고독을 외로움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혼이 자라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큰 사람은 꼭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깊은 고요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맑음과 힘을 얻기 위해 선택합니다. 요점은 고독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친구가 많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해도 괜찮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도 마음이 편하다면 더더욱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과 지혜와 본령을 향해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독은 성숙의 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에서 나오는 힘, 장자의 관점에서 고독은 단순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생의 높은 경지라고 말합니다. 도광도굴에 혼자 오고 혼자 간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길이란 결국 스스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요점은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텅 빈 외로움이 아닙니다. 내면의 에너지를 모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함을 넘어서는 시작입니다. 그 과정이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강함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고독은 단련의 문입니다. 장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넓지만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계절은 법칙대로 움직이지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진리를 품지만 드러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은 천지와 만물 속에 있으나 고요하고 무의합니다. 불안한 마음만이 환상과 유혹을 따라 쉬지 않고 달린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세상은 본래 고요히 돌아가는데 마음이 스스로 소란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 태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떠납니다. 삶은 만남과 헤어짐이 이어지는 길입니다. 누구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는 잠시 고독을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 자체를 완전히 치료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비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말은 잠깐의 위로일 뿐, 근본은 스스로 마주해야 합니다. 가끔은 말하는 것보다 마음에 두고 스스로 씹어 삼키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밖으로 꺼내는 순간 가벼운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독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자기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황량한 사막을 지나야 맑은 샘을 만난다고 말입니다. 요점은 고독을 지나야 마음의 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모임이 때로는 외로운 마음들의 집합일 수 있습니다. 겉은 시끌벅적해도 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독한 사람이 더 자유로울 때가 있습니다. 바깥의 구속에서 벗어나 안에 진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 사는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내면의 정비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두 명의 진짜 벗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무리하게 섞이려 하면 피곤해지고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고독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삶의 유혹 앞에서 중심을 지키는 기회입니다. 고독이 아니면 평범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대개 한때 혼자서 어려움을 건넜습니다. 요점은 혼자 걷는 시간이 사람을 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독을 마주할 때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혼자 걸음을 이어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을 쌓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홀로 날며 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리 속에 숨기만 하면 잠깐의 안전만 얻을 뿐입니다. 정리하면 고독은 여러분을 더 높이 올리는 훈련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고독을 좋아하게 되면 고독은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그 스승은 여러분이 단지 버티는 것을 넘어 크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고독은 공포가 아닙니다. 더 단단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이 자신을 듣고 자라고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요점은 고독의 힘을 알면 여러분은 진짜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수행은 깊은 산속에서만 해야 합니까?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인물은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곧 수행이다. 일터가 곧 도량이다. 하나하나의 일은 모두 수행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은 단정히 앉아 경전을 외우거나 겉으로 경건한 모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생겨나는 힘으로 삶을 바로 세우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수행은 생활과 분리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일은
크고 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우리를 이겨내게 합니다. 욕망을 다루게 하고 성품을 단련하게 합니다. 인격을 기르게 합니다. 일의 목적이 오직 생계를 위한 교환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생계를 돕는 것은 일이 주는 한 가지 기능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에 정신을 온전히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마음을 닦는 수행도 가장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요점은 일의 깊이가 마음의 깊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석가모니는 수행에서 정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진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 속에서 스스로 잠재력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효율을 올리고 인격을 기르고 마음을 다듬고 실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 한 가지 일에 정신을 모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 앞에서 늘 부지런하고 기대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매일의 노력이 쌓이면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는 인격이 길러집니다. 핵심은 하루의 성실함이 사람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일에서의 성취보다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성취가 더 크다. 노동이 존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말을 들으면 종교 수행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려면 전심전력이 필요합니다. 인격은 일을 통해 길러집니다. 철학은 땀과 눈물 속에서 태어난다고도 말합니다. 마음의 성품은 매일의 노동 속에서 다듬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끝까지 생각하고 애쓰고 해내는 과정이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삶은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아주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은 시간도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키면 달라집니다.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얻은 사람들, 각 분야를 이끈 사람들도 대개 이런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듭니다. 노동은 경제적 가치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도 가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굳이 세상을 떠나 깊은 곳으로 숨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터가 곧 정신을 단련하는 가장 좋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진짜로 노력하고 품격 있는 인격을 기르면 더 좋은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진취심이 없는 사람만 있을 뿐 전망이 없는 일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점은 마음가짐이 길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은 한 늙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주인에게 은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노년을 편히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 번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목수의 마음은 이미 굳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집 한 채만 지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목수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하고부터 목수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고르는 일도 대충 했습니다. 마감도 전처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지켜오던 일을 공경하는 마음이 흐려졌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마음이 풀리면 일도 풀린다는 점입니다.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주인은 열쇠를 목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늙은 목수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집을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위해 지은 집이 이렇게 대충 지어진 집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거처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를 공경하는 마음은 잠시 갖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공경하는 마음은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하늘이 어떤 패를 주었느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패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가 결정합니다. 요점은 삶의 승부는 태도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카드를 잘 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로 이를 공경하는 마음과 이를 즐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대일수록 더 그렇다고 합니다. 더 높은 수행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단단한 내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에너지가 충만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삶은 단순한 향락이 아니라 무게가 있는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 매일의 일 속에서 마음을 닦는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은 일상이 곧 수행의 자리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 꿈 때문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근원을 찾기 위해 삽니다. 혹은 무엇을 위해 계속 살아야 하는지 찾기 위해 삽니다. 태어나는 것은 하늘이 준 권리일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살아감은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발해야 이상에 닿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빛나는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수확이 있습니다. 추구해야 사람답게 사는 맛을 압니다. 공부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 속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일 속에서 직업 정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의 에너지가 더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차분하고 건강한 삶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반복되는 노력만이 삶을 빛나게 합니다. 이 글은 일이 곧 수행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일은 생계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인격을 단련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일터는 스스로를 완성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책임감과 품격을 높이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를 공경하는 마음, 곧 끝까지 성실히 완수하는 태도가 일의 질을 결정하고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노동은 욕망을 이기게 하고 어려움을 넘게 하고 생각을 성숙하게 합니다. 핵심은 일의 태도가 곧 사람의 태도라는 점입니다. 일에 정신을 모으면 물질적 가치만 생기지 않습니다. 깊은 정신적 가치도 생깁니다. 일이 크든 작든 진지한 태도로 쉼 없이 노력하면 높은 인격이 길러진다고 말합니다. 노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취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늙은 목수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곧 자기 미래를 짓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일하라고 말합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충만해진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루의 일 속에 평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똑똑해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가진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끼어들어 우월함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대화의 불편함을 만듭니다. 정리하면 말 끊기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모여 있는데 누군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전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들어와 사정을 묻지도 않고 결말을 먼저 말해버립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식어버립니다. 이야기하던 사람도 허탈해집니다. 그리고 끼어든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쾌감을 줍니다. 요점은 빼앗는 말은 즐거움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퇴근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마디 중 9마디를 맞춰도 남이 감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를 틀리면 곧바로 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축구의 골키퍼와 같습니다. 10번 중 9번 막아도 칭찬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점하면 곧바로 비난을 받습니다. 대화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바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중요합니다. 듣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핵심은 말보다 기다림이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말을 가로채면 호감이 사라집니다. 오해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오래 좋아했지만 고백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어느 날 여자가 용기를 내 다가와 말합니다. 너 좋아해. 남자는 기쁘지만 당황해서 아직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급히 말을 끊습니다. 됐어. 알아. 너 말 안 해도 돼. 그 순간 남자는 말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평생 원래 듣게 되었을 사랑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조급함은 중요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작은 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화에서 조급함과 끼어듦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상황. 큰 오해가 상대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을 끊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대개 인내가 부족합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하찮게 여긴다는 느낌을 주기 쉽습니다. 요점은 말 끊기는 결국 자신을 낮춥니다.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대화의 기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월함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성급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남 마음을 재지 않습니다. 상대의 관점과 감정을 존중합니다. 정리하면 경청은 품격입니다. 상대 말을 가로채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대화의 흐름을 깨뜨립니다. 반대로 경청은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동시에 자기 수양의 표현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는 둘의 교환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핵심은 덜 말하는 지혜가 관계를 살린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대화에는 인내와 경청이 필요합니다. 말을 끊으면 친밀함이 깨집니다. 불필요한 오해도 생깁니다. 남의 말을 가로채지 않는 것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높은 수양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사회적 조화를 만드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정리하면 잘 듣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물처럼 처신하십시오. 삶에서 일이 물 흐르듯 풀리려면 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살아야 한다고 옛사람들은 가르쳤습니다. 물은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길을 찾습니다.
틈을 타고 흐릅니다. 장애를 넘습니다. 다투지 않아도 지나갑니다. 차는 물을 막지 못하고 물은 돌을 닳게 한다는 말이 그 힘을 보여줍니다. 요점은 부드러움이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딱딱함이나 대립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내와 적응력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보다 부드러운 것은 없지만 물보다 강한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물은 가장 단단한 것도 이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부드럽되 약하지 않고 유연하되 본성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핵심은 유연한 강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생각은 다투지 않음입니다.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맹자는 다투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잃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이기려다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빼앗고 다투는 사람은 늘 긴장합니다.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물처럼 처신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몫은 때가 되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경쟁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겸손과 인내를 지킵니다. 정리하면 때를 아는 사람이 길을 잡습니다. 다투지 않음은 눈앞의 이익보다 긴 가치를 보는 지혜입니다. 부드러움은 충돌을 줄입니다. 중요한 관계를 지킵니다. 신뢰도 쌓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삶의 방식이면서 오래 가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물은 천천히 흘러도 멈추지 않습니다. 성공도 그러합니다. 급함이 아니라 축적이 만듭니다. 욕속부달이라는 말처럼 빠르려 하면 오히려 닿지 못합니다. 요점은 천천히라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먼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가야 합니다. 물처럼 인내하고 차근차근 하면 걸음이 단단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작은 노력이 큰 성취가 됩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은 작은 꾸준함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물은 지속의 교훈도 줍니다. 물방울 한 방울은 돌을 바로 닳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지면 돌도 닳습니다. 공자는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고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연함과 인내만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시대를 거슬러 싸우지 않고 길을 찾습니다. 정리하면 순리를 아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꿈과 목표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지혜로운 접근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겸손과 인내가 지속 가능한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압니다. 언제 움직이고 언제 기다릴지 압니다. 그래서 기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생각도 강합니다. 핵심은 타이밍을 아는 지혜입니다. 물처럼 처신한다는 것은 인내, 겸손, 유연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은 말합니다. 진짜 힘은 상대를 누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적응하고 버티는 데 있습니다. 성공은 급함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의 축적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돈은 물과 같아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살되 마음은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유연함 속에 중심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환경은 마음을 따라 변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길은 결국 자신이 끌고 갑니다. 삶이 밝은지
어두운지, 좋은지, 나쁜지 모두 자신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행복도 스스로 고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점은 마음이 삶의 색을 칠한다는 것입니다. 불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구하지 말라. 마음밖에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유와 평안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즐거움도 마음이고, 자유도 마음이고, 평안도 마음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해도,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 누구도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마음의 주권은 남에게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안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넉넉해도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주변도 가벼워집니다. 역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안정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없이 추구합니다. 끝없이 다툽니다. 더 얻으려 달립니다. 그런데 달릴수록 목표는 멀어집니다. 큰 성공을 해도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끝없는 경주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과 슬픔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욕망이 마음을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산더미 같은 보석이 앞에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선비는 낡은 책, 만 권을 더 귀히 여기고 수많은 금은 보화와 바꾸지 않기도 합니다. 소박한 삶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높은 벼슬과 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밝음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핵심은 내 마음이 무엇을 귀히 여기느냐가 삶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진짜 행복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고요한 데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몸의 편안함은 새 속의 기쁨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마음속 정토입니다.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면 깊고 오래가는 행복을 얻습니다. 행복은 바깥의 뜬구름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정리하면 행복은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자신이 정합니다. 어떤 환경도 여러분의 행복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끝없이 달려도 기쁨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멈출 줄 알고 내면의 평안을 지키는 사람은 다투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요점은 멈춤이 마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행복과 평안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안이 진짜 행복의 문을 엽니다. 다툼을 내려놓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마음의 고요를 지킬 때 비로소 좋은 삶이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내면에 대해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늘 마음의 고요를 지키며 자신의 길을 평안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